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를 취득하신다면 무려 1000평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가져가실 수 있으며 1000평이나 되는 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주택과 271평의 대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사항에 맞게끔 취득이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취득하신 뒤 단기간 내에 이윤 또한 충분히 볼만한 물건이라 생각되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에 집중해주시고 여러분 입맛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영상 속 댓글창에 초대박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댓글에 많은 에너지를 얻어 여러분께 항상 돈되고 좋은 물건들로 꾸준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깔끔하면서 텃세 없고 맑은 주변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임야들도 지대가 높지 않아 답답한 느낌을 전해주지 않고 있으며 텃세 없고 조용한 위치 속에서 나홀로 거주가 가능하다 봐도 무방한 위치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집까지 이어지는 도로 환경도 좋은 편에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없으며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 폭을 유지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더라도 장비의 진입이 아주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동향 배치로 이루어진 전원주택은 전면으로 위치한 거실 창문을 통해 채광량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 주변으로 위치한 임야들과 가깝게 접하고 있지 않아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그늘없이 골고루 햇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주택과 그 옆으로 이어진 토지들 뒤편으로 저수지도 하나 보이고 있으며 집 뒤편으론 항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거주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자칫 지루하고 피곤해질 수 있는 시골 생활에 넓은 텃밭을 가꾸며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듯 합니다. 물론 1000평에 달하는 토지 면적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주택과 대지만 가져가셔도 텃밭 활용이 가능하니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 주신 다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상세한 주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주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로들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국어로 이뤄져 있으며 주택의 대문과 후면부까지 모두 이어져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고요. 마을 속으로 위치한 주택들과 거리가 조금은 있는 편이라 마을에 큰 관심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조용하게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저수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은 주택 뒤편을 지나 측면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으며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벌레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깔끔한 상태의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론 알아보기 쉽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커다란 대문을 통해 차량 진입도 아주 손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운 겨울에 마당으로 식재된 조경수 등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소 삭막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라면 분명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관련 물건 번호가 다르게 진행 중인데 중점적으로 주택과 대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뒤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면 좋을 토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896제곱미터 271평이고 농림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인이 아니면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물건의 경우 농림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일반인도 300평 미만의 토지에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시더라도 손쉽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농업인만 취득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 물건을 찾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의 경우 일반인도 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예쁘게 잘 사용을 하시다 추후 매도를 진행하실 때
부동산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도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49.5제곱미터, 45.2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8.24제곱미터, 29.7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09년 12월 17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만 본다면 기간이 조금 지난 편이지만 2017년도에 매매된 거래 내역이 있어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판넬 치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음도 당연하고 집 바로 뒤편으로 마을이 이어져 있어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난방의 경우 현재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보면 보일러실과 국어로 진입 가능한 뚝방길도 보이고 있으며 취사를 위해 가져다 두신 LPG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목조로 이뤄진 휴게실도 위치하고 있어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부족함을 찾아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의 경우 햇살이 너무나 잘 들어오기 때문에 2024년도에 진행될 태양광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신 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붕으로 태양광 설비를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으며 넓은 마당과 안쪽으로 이어지는 대지 경계를 잘 정리하신 다음 넓은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화통신이나 인터넷 설치도 무리 없이 가능하고 광역도심지나 군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무엇 하나 빠짐없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과 추가적으로 취득하시면 좋은 토지에 대해 살펴보고 경계면과 주변 환경, 그리고 금액적인 내용과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주택이 건축된 대지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896제곱미터, 271평이고 농림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농림보호구역 속으로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도 매매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 경계를 자세히 보시면 주택으로 출입 가능한 대문이 보이고 있고 그 옆으로 설치된 정자를 지나 일정 면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표시되는 토지의 경우 보다 정확한 사용을 위해 지적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지금 표시되는 경계면은 위성지도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 그리고 지적도를 참고해 설명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자를 지나 안쪽 텃밭에 관련해선 오차 범위가 조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앞마당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안쪽 공간은 현황상 휴경지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조금만 정리해 주신다면 텃밭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더 멀리서 경계를 확인해보면 대지의 바로 옆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국어가 지나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지 경계와 확실히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분쟁의 여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곳은 3m 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뒤편으로 이어진 곳은 지적상 도로로서 실제 현황은 국어로 사용 중이며 뒤편으론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며 사람 한 명이 조심히 걸어갈 만한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통행은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득할 만한 토지는 이러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토지의 바로 뒤편까지 국유지 정식도로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이 토지만 취득하시더라도 마을 속으로 이어진 도로를 지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토지의 경우 2분의 1 지분으로 진행 중이니 추가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시기엔 좋은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으며 토지의 면적은 전체 2446제곱미터, 739평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취득 가능하다 보여져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만약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머니옥션을 방문해 사건번호 검색 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곳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98.24제곱미터, 29.7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9년 12월 17일이고 2017년도에 매매된 거래 내역이 있어 이 당시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의 경우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이고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철구조의 판넬 및 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휴게실이고 면적은 35.1제곱미터, 10.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보일러실 공간이고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목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뤄진 휴게실 공간이고 면적은 6.25제곱미터, 1.8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철파이프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뤄진 부엌이고 면적은 3.91제곱미터로 1.1평입니다. 표기는 부엌으로 되어 있지만 마당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정자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모든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149.5제곱미터, 45.2평이고 대지와 모든 건물들이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채광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실제 거주 환경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용안면 문명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농지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되며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웬만한 편의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그리 불편하지 않은 거주 환경이 예상되고 주변으로 위치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신 뒤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진행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매도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축사들이 위치한다는 점은 아쉽게 작용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위치를 통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금액적인 내용과 확실한 권리 분석까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성주, 칠곡, 대구, 경산, 청도, 창녕, 합천, 고령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성주 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시더라도 대부분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의 중심부까진 자차 기준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다사읍과 달서구, 달성군 방면으론 1시간이 걸리지 않아 접근성이 무척이나 좋은 편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를 통해 대구광역시나 성주, 고령 등으로 이동하시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집 주변으론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해 주셔야 하며 이곳으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시장, 그리고 각종 공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곳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자차 기준 20분 거리에 위치한 성주군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을로 진입하시는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의 지방도에서 대략 1.8km 정도를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들은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불편함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으로 생각보다 많은 축사들이 위치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작용할 수 있으니 물건으로 직접 방문하실 때 주변 환경도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바로 뒤편으로 마을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지만 거주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 최근 3년간 거래된 내역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마을 속으로 깔끔한 상태의 전원주택들도 꽤나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과 대지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경계를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한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까지 전부 소유하신다면 표시되는 면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니 꼭 머니옥션에 방문해 모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460,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관련 물건 번호 2번은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이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용안면 문명리 1060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심권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과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은 높은 편이라 생각되니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상세한 금액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2회차엔 1억 8,300만 원, 3회차엔 1억 2천만 원, 4회차엔 8,9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유찰되더라도 30%씩 낮아지기 때문에 2회차에도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18만 원에서 43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 가격은 별도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물건은 2017년도에 전체 2억 4천만 원, 평당 88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토지 가격에 큰 상승이 없으니 유찰은 필수적으로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가격은 65만 원이고 2회차엔 45만 원, 3회차엔 32만 원, 4회차엔 평당 22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물의 평당 가격은 현재 180만 원, 2회차엔 130만 원, 3회차엔 91만 원, 4회차엔 63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체 평당 가격도 계산해놨으니 2017년도에 거래된 내역과 비교 분석해보시며 적절한 입찰가를 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896제곱미터 271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9.5제곱미터 45.2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조의 판넬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철골조와 판넬조, 목조와 철파이프조, 카보네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09년 12월 17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도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으며 한 번만 유찰되더라도 7,800만 원이 낮아지니 사실상 주택은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시면 경상북도 성주군 용안면 기산리에 소재하는 대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와 자연불악,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모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구평탄하며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3m에서 4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및 조경석도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전입되어 있는데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고 그로 인해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할 선순위 임차인은 없습니다. 건물 등기를 먼저 확인해보면 2017년 10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 등기부도 모두 동일한 상황이며 어떠한 권리 인수도 없이 말소되니 주변 분석과 금액적인 내용만 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